치매 예방만 제대로 해도 99% 막을 수 있고 평생 의료비 1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. 그리고 막을 수 없는 병도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7년 동안 진료해온 정현우입니다.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며 치매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병이라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왔습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설마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.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 설마를 다행히로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곳 나이테의 소리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똑같이 실천한 후 경험을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치매 예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함께 실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. 오늘 알려드릴 뇌 자극 활동 5가지 중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방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저는 그 마지막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뇌 자극 활동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자극 활동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손과 눈을 함께 쓰는 활동입니다. 퍼즐 맞추기, 색칠 공부, 바느질. 언뜻 보면 심심풀이로 보일 수 있지만 뇌신경을 자극하는데 이만한 활동도 없습니다. 며칠 전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. 요즘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이름도, 날짜도 갑자기 뚝 끊긴 것처럼요.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.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엔 손재주 좋기로 동네에서도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고 TV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다고 하더군요. 검사를 해보니 뇌의 해마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초기 치매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. 제가 어르신께 여쭙습니다. 최근에 손 써서 하시는 일이 혹시 있었나요? 글을 쓴다든지 뭔가를 만든다든지.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이젠 그런 거 귀찮아서 손도 안 대요. 하셨습니다. 이때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.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보호장치입니다. 우리는 어릴 땐 숟가락을 잡으며 두뇌를 키우고 나이 들어선 바느질이나 퍼즐을 하며 그 뇌를 유지하는 겁니다. 특히 양손을 동시에 쓰는 활동, 예를 들면 퍼즐 맞추기, 색칠 공부, 종이접기 같은 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함께 깨우기 때문에 뇌 전체를 고르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손을 안 쓰고 TV만 보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뇌를 퇴화시킵니다. 우리가 하루 10분씩이라도 손끝을 움직이는 습관만 들여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. 실제로 위 어르신께 어른용 색칠 공부와 큰 조각 퍼즐을 권해드렸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엔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치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손끝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. 다음으로는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, 글쓰기와 관련된 두 번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매일 10분 일기 쓰기 또는 글 따라 쓰기입니다.
이 활동은 뇌에서 기억을 불러오는 부위, 언어를 처리하는 부위,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. 몇 달 전이었습니다.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. 말씀은 또렷하신데 최근 들어 이상하게 감정이 무뎌지고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. 며느리 생일을 까먹었어요. 우리 손주 태어난 날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하시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. 평소에 책도 읽고 산책도 하신다는 분이었기에 저도 처음엔 원인을 쉽게 짚지 못했죠. 그런데 상담 중 제가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록하신 적 있으세요? 하고 물었더니 글 쓰는 건 귀찮고 젊었을 때도 안 해봤어요. 하시더군요. 문득 깨달았습니다. 이분은 기억은 하고 싶은데 뇌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던 거예요. 기억이라는 건 그냥 놔둔다고 남아있지 않습니다. 기억을 말하거나 글로 정리할 때 뇌는 그것을 내 정보로 간주하고 단단히 저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. 오늘 있었던 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써보세요.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. 2줄, 3줄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분은 일기 쓰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하루 메모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셨어요. 오늘은 아침에 된장국을 먹었다. 손주에게 전화가 왔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, 이상하게 손주 이름이 더 잘 떠올라요. 요즘은 전보다 마음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. 하시더라고요. 그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. 기억은 내 안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작업이고 글쓰기는 그 질서를 만들어주는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. 타이핑보다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볼펜을 들고 생각을 꺼내어 글로 적는 그 과정이 그 자체로 뇌를 자극합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글 쓰는 거 진짜 못해요.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더욱 꼭 해보셔야 합니다. 글을 못 쓰는 뇌가 아니라 글을 안 써서 잠든 뇌일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그럼 이어서 몸을 움직이며 생각하는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 뇌자극 활동은 걷기와 생각하기를 함께 하는 습관입니다. 운동이 뇌에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뇌는 더 깊게 자극됩니다.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몇 년 전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. 평소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던 분인데 선생님, 요즘 자꾸 말이 꼬이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. 하시더군요. 치매 초기 검진에서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퇴직 이후 대인관계가 거의 없고 그냥 집 근처 마트만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. 운동은 하시지만 몸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. 생각을 멈춘 채 걷는 건 뇌 입장에선 작업 중지와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. 걸으실 때 꼭 생각을 함께 하세요. 예를 들어 왼발 오른발 디디면서 3씩 더해보는 겁니다. 3, 6, 9, 12, 15 혹은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. 환자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루에 15분 정도 걷기 생각하기를 실천하셨습니다. 2달 후 요즘은 머리가 더 또렷한 느낌이에요. 단어가 헷갈리던 것도 좀 줄었고요.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. 걸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은 2030% 가까이 증가합니다. 여기에 기억 해상이나 계산 같은 인지 활동이 더해지면 뇌 전체가 동시에 깨어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.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산책길에 오늘 저녁 메뉴 뭐 할까?
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때 짝꿍 이름 기억나나?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 가사 어땠더라?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겁니다. 이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뇌를 흔들고 깨우는 진짜 운동입니다. 혹시 걷는 중에 가끔 내가 왜 여기 걷고 있지? 싶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건 뇌가 심심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생각을 함께 하세요. 생각이 있는 걷기는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. 자, 다음 네 번째 뇌 자극 활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. 말 그대로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뇌에 주는 것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. 몇 해 전 진료실에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. 외출도 잘 하시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셨지만 선생님, 요즘은 뭔가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에요. 어떤 날은 전화번호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하시며 걱정하시더군요. 이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기고 산책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었어요. 새로운 자극이 없었습니다.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일 똑같은 경로로 걷고 똑같은 반찬을 만들고 늘 하던 드라마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.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걸 하나만 해보세요. 예를 들어 영어 단어 하나 외워본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보내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처음 해보는 반찬 하나 따라 해보는 것도 좋아요. 처음엔 에이, 내가 뭘 그런 걸 해요. 하시더니 그날 이후 딸이 사준 영어 단어장으로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외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석 달 후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. 이걸 기억해야지 하고 했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. 낯선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활발해집니다. 이걸 우리는 시냅스 생성이라고 부릅니다. 이 시냅스 연결이 많을수록 치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뭔가 어지럽고 헷갈리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건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느려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부터 이건 나랑 안 맞아라는 말 대신 처음 해보는 것 하나를 도전해 보세요. 그 작은 낯설미,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극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뇌 자극 활동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뇌는 조금씩 조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. 특히 말하는 기능은 쓰지 않으면 놀라울 만큼 빨리 약해집니다. 제가 기억하는 한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. 평소엔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선생님, 이상하게도 말하려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누굴 만나도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.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며 일상을 들여다보니 이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신 뒤 거의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계셨습니다. 식사도 혼자,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전화도 받는 일 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죠. 말을 안 하다 보니 이젠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.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.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.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. 전화를 하든 시장에 가서 말을 섞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걸 매일 해보세요. 지금 뇌가 멈춘 게 아니라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2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오신 그분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. 요즘은 말이 조금씩 더 잘 나옵니다.
동네 분들한테 괜히 인사도 해보고 가끔 안부 전화를 먼저 해보기도 해요. 소통은 그 자체가 뇌 자극입니다. 특히 감정을 담아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언어 사용을 넘어서 기억, 판단, 감정 조절까지 다양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.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. 거울 보며 오늘 하루를 말로 정리해 보세요. TV 속 진행자 말에 대답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무엇보다 가족, 이웃, 친구와의 대화는 가장 쉽고도 따뜻한 뇌 운동입니다. 말을 안 하면 뇌도 잠듭니다.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깨어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뇌 자극 활동,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. 특히 일기 쓰기와 누군가와의 대화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운동입니다. 지금 당장은 몸이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. 예방만 잘해도 의학적으로 99%는 막을 수 있고 평생 들어갈 10억 원 이상의 간병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보세요. 오늘 하루 기분은 어땠는지, 혹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뇌 운동은 무엇이었는지. 그 한 줄이 뇌를 깨우는 일기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. 저와의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뇌를 조금이나마 깨어나게 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나이테의 소리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